제가 아침이라서 또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 오늘은 조금, 아이들 다시 이제 내 자신과 제가 부모님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카운셀링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교육자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educational perspectives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제가 어른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제가 한 이야기 중에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를 얘기를 왜 해요? 부부관계가 좋아야지만 아무리 집안이 돈이 많고 아무리 집안이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도 그리고 아무리 엄마는 엄마 자체로 너무너무 좋고 아빠는 아빠 자체로 한 인간으로서 너무 괜찮은 두 사람이어도 이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맞질 않으면 그죠? 케미스트리가 뭐 화학이잖아요. 이 화학적 반응이 맞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의 한 인성과 인성이 서로 맞지를 않으면 어때요? 거기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아이들은 뭐예요? 아직 온전하게 자기가 자기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그죠? 디펜던트들이잖아요. 아직도 의지해서 살고 있는 마이너들인데 이 아이들의 이제 생존의 불안을 느끼게 돼요. 어른들이 자꾸 싸우게 되면 그 밑에서 아이들은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이 불안함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면서 마음껏 아이답게 천진난만하게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인조이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 걱정 없이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서 마음껏 즐기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그늘이 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늘을, 걱정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 부부관계까지 부부 무슨 상담사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아이들과 어른으로 돌아가서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말을 듣는 분이 세상이 바뀌고 있나? 하는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아직 감지를 못하시는 분들이고 맞아. 너무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불안해 하는 분들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지금 상당히 혼돈의 KR이 혼돈의 시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혼돈은 옛날 무슨 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기보다는 인간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디지털 문명으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한 번씩 이렇게 확 대변환이 일어날 때,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그다음에 막 그 죽음, 그다음에 기아라는 게 이제 배고픔, 막 가난, 막 이런 거에 막 휩쓸려 있을 때 그 시기에 또 돈을 벌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변절을 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시대 때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물살로 전부 다 이렇게 몰려갈 때 그거를 보면서 다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통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관점, 그죠? 통찰, 관점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말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예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 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막 그 안에서 이제 막 힘들게 막 스트러글들을 하잖아요. 막 힘들어하면서 막 그냥 갈등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읽고 있는 나의 독자는 어때요?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주인공이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읽고 이 사람 마음도 읽고 이 사람 마음도 읽고 작가가 그렇게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금이 너무너무 그런 게 필요한
타이밍인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한국의 교육 방법, 미국의 교육 방법, 일본의 교육 방법, 프랑스의 교육 방법, 교육의 이 이제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때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12학년, 이제 미국에서는 킨더가든에서 12학년, 13년 동안의 공교육, 한국에서는 12년 동안의 이런 공교육, 각 나라마다 다 공교육이 있으면 이 공교육 동안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미래를 잘 준비시켜서 이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영 애덜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20대 그 전반에 있는 아이들, 20대의 아이들에게 영 애덜트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젊은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벌써 젊은이 하면 어때요? 어른이긴 어른인데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생각이라든지 사고가 완전히 익지는 않은 그 이 젊은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젊은이, 이 나라의 80%, 90%가 굉장히 건강하고 생각이 깊고 자기 미래를 잘 준비한 청년이 있는 나라와 이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 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 나라의 뭐가 결정이 돼요?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네의 그 아이들의 초중고의 그 퍼블릭 에듀케이션, 그죠? 여기에 온갖 힘을 다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으로 아이들의 의무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의무교육은 뭐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의무교육, 중학교 때까지만 의무교육, 고등학교 때까지만 의무교육. 이렇게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나라는 초등학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야. 의무교육이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육성회비를 냈단 말이에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예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모한테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부모한테 이런 비용을 부과가 되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의무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무교육이 초등학교까지만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때요?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나라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이 고등학교, 고등지식이잖아요. 고등학교라 그러면 어쩌면 그저 하이니까 고등지식을 가진 이 나라, 사람들을 한 나라와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완전히 다른 거죠. 또 유럽처럼 공부를 어느 정도 대학에 합격하면 대학까지 다 의무교육. 대학이 독일같이 대학까지 다 의무교육. 그러면 대학에 학비를 안 내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 그 다음에 한국처럼 한국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처럼 학교 교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대를 나라에서 책임져. 그럼 교사들을 나라에서 양성을 해. 이런 나라들과 미국처럼 100% 자기가 학비를 내면서 자기가 학교를 다니는 나라들의 교사들의 교육대를 들어가는 이 교사들의 자질, 그 자질이라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밸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인성적인 것까지 들어가지만 그런 어떤 그 머리의 스마트함만 얘기를 하면 이게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네의 미래에 어떤 사람들을 양성을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 나라의 이제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파워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지금 굉장히 한 단계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뭐 OECD 국가다, 뭐 선진국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그동안에 나라에서 힘을 들인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모님들이 농가밭을 팔아가면서 내 자식이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의 이 기회가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이 되니까 교육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 전에 신분 사회에서 양반 사회로 넘어가면서 교육의 기적을 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통하면 일단 대학을 나오면 내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내 아이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내 아이의 미래가 보장이 되면 어때요? 나의 노후가 보장이 되고 이런 의미로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동안에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이 이제 너무 많이 바뀌어가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아직까지도 암기, 시험, 한국은 모든 것들이 평등이라는 의미로 이제 평등이잖아요. 기회에 이게 공정이냐 평등이냐 옛날 이제 그런 논쟁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준석 씨가 시험을 잘 보아서 그 랭크가 하이한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데를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공정이다. 공정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된다.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누리는 것도 공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가 공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이제 불공정하게 태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금수저,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태어나기부터가 공정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가 교육적으로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서 또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를 위주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시험의 나라잖아요. 모든 것들을 한국은 모든 것들을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 시험에 붙어야지만 하니까 지금 20대 그 젊은 친구들이 그야말로 영 애덜트들이 아직까지도 골방 같은 그런 건물 안에서 책상 안에 앉아서 그야말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월급이 나오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준비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월급을 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매달 월급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월급이 많든 적든 간에 안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100만 원의 월급을 나오는 사람은 100만 원의 월급이 나오는 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고 500만 원의 월급이 나오는 사람들은 또 500만 원의 월급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무언가 내 삶이 이제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된 직업, 그러니까 20대 젊은 그 영 애덜트들이 무언가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안정을 찾아서 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졌기 때문에 안정.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나 자신을 실험을 하고 나 자신을 뭔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무언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인사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사이트 결국에 이제 통찰이잖아요. 관점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전부 다 인지 능력인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막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우리가 피아제가 인지 발달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진짜로 발달을 하는 게 인지 능력이 발달이 돼 나가는 거잖아요. 이 IQ하고는 이제 전반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IQ는 이제 인텔렉츄얼이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인지는 전반적인 무슨 뭐 사회성, 뭐 정서, 운동 능력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인지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지 발달의 마지막 단계가 결국에 뭐예요? 고등 인지 능력이에요. 고등 인지 능력이 뭐예요? 이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분야에서 내 삶에서 내 삶이 나아가는 내 삶의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이 사회가 변해가는 사회에서 내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전반적으로 내가 이 능력이 결국엔 뭐예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통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통찰이 생기는 것이 결국에 뭐로 연결이 돼요?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 무언가 남들이 막 레밍 효과라 그러잖아요. 급물살을 타듯이 남들이 막 몰려가는 그 방향에서 내가 딱 서고
지금 어디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 거지 하는 그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이 세상이 막 변해가는 거기에서 내가 들어가서 같이 막 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뛰고 있는 여기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보면 어때요? 막 내가 뛰고 있단 말이에요. 앞 사람이 뛰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막 같이 뛰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어때요? 이 마라톤 전체를 뛰고 있는 이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그림에서 보면 정신없이 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물 한 병을 들고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서 잠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전체 그림을 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통찰과 인사이트가 우리가 그걸 보는 이 능력을 아이들로 하여금 키우게 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지만 남들이 정신없이 지금 막 한국에서 뭐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 뭘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뭐를 하고 해서 그야말로 아이들로 하여금 막 이 팔방미인을 키우고 싶어하는 이 부모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뚝 떠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옮겨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아이들에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로 하여금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학교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얘기를 해도 아이들로 하여금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애와 어떤 애가 싸웠어, 친구가 둘이서 싸우는 걸 아이가 보고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친구가 왜 싸웠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둘이서 결국에는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가 몸으로 싸움까지 일어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그 안에서 막 얘 편에 들어서 얘가 맞는 것 같아, 얘가 맞는 것 같아, 무서웠어, 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가 그 세부적인 한 개 한 개를 보는 것보다 이 전체적으로 좀 더 뚝 떨어져서 전체적 작가 시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 그죠? 아주 꼬맹이 때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막 땡깡을 부려도 아이가 왜 땡깡을 부리는지, 그 땡깡 부리는 순간에는 이제 아이를 부모님도 만일에 아이가 땡깡을 부릴 때 어떤 것 때문에 땡깡을 부리면 애하고 막 옥신곡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 스스로가 애하고 막 옥신곡신 싸우게 되면 부모님 스스로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땡깡을 부릴 때 땡깡 부리는 아이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혼내거나 아이 말을 들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부모님의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땡깡 부리는 아이가 무엇 때문에 땡깡을 부리는 건지, 이 아이는 땡깡을 부릴 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벽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벽에 부딪혔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적 이제 본능이 나오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땡깡을 부리면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때요? 싸우거나 아니면 거기서 피해버리거나 도망을 간다 그러죠.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컴프로마이즈를 하고서는 거기서 그냥 타협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가 막 한다는 거는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땡깡을 부린다는 거, 막 싸우면 그 땡깡 자체가 아이의 기질인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부모님이 막 달래면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냥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아이가 있고, 끝까지 자기 걸 하는 아이가 있고. 근데 부모님 스스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 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뚝 떨어져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의 큰 그림을 봐야지만 아이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아이 스스로가 내가 한 행동을 내가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아이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해석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서를 해석하고 자기의 느낌을 아이가 보게 되고, 뚝 떨어져서 나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내가 나를 보는 게 제일 힘든 일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되고,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전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비주얼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그림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방을 들어왔을 때 세세한 이 모든 것 있죠. 이 방 전체를 꾸미고 있는. 그죠? 내 삶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내 집의 전체를 모든 것들이 시각적이잖아요. 시각적인 게 거의 한 60%에서 8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내 눈에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체를 내가 통찰을 해서 여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전체적 작가 시점에서 봐야지만 내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되면 천정긍긍 전정긍긍 매일매일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매일매일이 그냥 쓸려가는 아이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가 안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이제 해하게 되죠. 그게 자살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갈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다른 게 있을 텐데 하고 희망을 보게 되면 자기를 헐트를 하지 않는데,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플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트를 하든지 플라이트를 하든지. 파이트는 뭐예요? 싸우든지. 싸움을 도저히 해서 해결 방법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을 가는 것이 극단적인 도망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내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삶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끝내버리는 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을 막 학원을 보내면서 내 아이의 막 이 스킬이잖아요. 난리지와 스킬, 그죠? 지식과 이 기술인데 이거를 막 키우는데 이렇게 목적을 두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를 못하더라도 아이 스스로가 전체적인 내 삶의 그림을 보는 아이로, 이제 태어난 아이부터 만 2살인 아이부터 이제 2살, 3살 이런 아이부터 그거를 이제 서서히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통찰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2살짜리 나이가 어리다는 건 뭐예요? 내 앞에 닥쳐 있는 요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전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뚝 떨어져서 아이한테 도와주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부모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선생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의 전체 25명이 있으면 25명의 아이들 전체의 이 25명이 뭐예요? 파편 조각들이잖아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래알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찰흙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찰흙 하나를 뭉쳐가지고 선생님 말을 하면 아이들이 찰흙 덩어리처럼 아이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모래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래알을 우리가 그 왜 이렇게 쇠 조각들을 우리가 자석으로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쫙 와서 자석에 붙잖아요. 붙는데 어때요? 붙으면은 이것이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밀가루 반죽처럼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석에 붙어 있는 이 쇠 조각들이, 그죠? 이런 것들 쇳가루들이 어때요? 한 개 한 개를 그래도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 선생님은 자석 같은 거예요. 자석이 되어서 선생님이 딱 서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자석 같은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예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 말만 들으면, 이 선생님하고 같이 가면 내가 안전하다는 아이들의 그 안전,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이라는 자석에 딱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찰흙이 아니라. 찰흙은 뭐예요? 아무리 조각조각 우리가 만들어 놔도 밀가루 반죽처럼, 아무리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놔도 이걸 다 뭉쳐버리면은 하나의 뭉텅이가 돼서 거기에 어떤 개별적인 인성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샐러드 볼이냐 뭐 숲이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전부 다 갈아가지고 우리가 야채 숲을 만들어 버리면 어때요?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샐러드는 어때요? 그 똑같은 야채지만은 우리가 볼 안에 넣어서 막 섞어놔도 그 각각의
색깔과 모양과 그다음에 이게 뭐라는 게 다 보이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남의 집 자식 25명의 남의 집 자식들 아니에요. 25명의 남의 집 자식들을 이 선생님이 자석처럼 아이들을 다 빨아들여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이야기가 막 여러 가지로 튀네요. 그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미국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을 연구하는 선생님의 교육자니에요. 그죠? 티처 에듀케이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티처 오브 티처스인데 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한국도 이제 머리 좋고 똑똑하고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리더십이라는 게 카리스마잖아요. 카리스마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독재자하고 카리스마하고는 다르잖아요. 독재자는 그야말로 인성이 독재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인간적으로는 나쁜 놈 이런 느낌이 들지만 카리스마는 뭐예요? 전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카리스마인 거예요. 그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위대한 독일을 만들겠다고 독일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뭉쳤죠. 잘못된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이제 나쁜 케이스지만은 결국에는 부모님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선생님들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리더십은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에게 절대로 피해가 오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따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통찰과 그다음에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빅픽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셉츄얼 인테그레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와 고등인지 능력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은 우리가 책 안에서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인사이클로피디아 같은 그런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인사이클로피디아를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통찰이 생기고 관점이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창의성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전체 그림을 봐야지만 우리가 뭐예요? 다른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에는 미래에 이 아이들이 지금 챗 GPT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본다는 거는 빅픽처를 볼 수 있는 아이들로 아주 꼬맹이 때부터 계속 부모님들이 또 부모님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스스로가 빅픽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고 아이들을 리드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다루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리드를 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리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마칠게요.